네, 1번 다중선형 회귀 모형이어도 상관없어.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쵸. 회귀 모형의 요 회귀 개수들을 추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뭐라고? 최소 제곱법이라고. 그쵸. 제가 그래서 시작과 결론만 외우면 된다 했죠. 요 회귀 개수들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 최소 제곱법. 물론 최대 우도법이나 뭐 우도비 검정법은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최대 우도법도 추정량을 찾는 방법이긴 한데 우리가 요 회귀 분석에서 추정량 찾는 방법으로는 뭘 써? 최소 제곱법을 쓴다고. 그렇죠. 요거는 다중 회귀 분석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났을 때 단순 회귀 분석의 결론 기울기의 추정량은 Sx분의 Sxy다. 그렇죠. 요 결론까지도 잘 외워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요 문제는 뭐 쉽죠. 최소 제곱법. 회귀 분석에는 최소 제곱법이다. 뭐 들어봤잖아. 최소 제곱법이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들어본 거를 고르시면은 바로 정답 맞출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2번 10개의 표본 자료를 이용해서 요 회귀 모형을 적합하고자 한대. 그렇죠. 통계학에서 적합한다는 게 뭐냐면은 요 회귀 개수들을 추정한다라는 말을 추정해서 y에 대한 추정 회귀식을 찾는다는 거를 적합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영어로는 fited라고 하는데 적합한다고 한대.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뭐야? 회귀계수의 추정량 구해보라는 거죠. 최소제곱법을 이용해서. 근데 우리는 뭐 하라고? 요 최소제곱법의 결론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우선 기울기의 추정량부터 구하면은 기울기의 추정량은 어떻게 구해? sxx분의 sxy 요렇게 구한다고 했죠. 그래서 얘가 바로 뭐냐? x의 편차 제곱의 합 얘가 바로 sxx고 x의 편차와 y의 편차를 곱해서 다 더한 거를 뭐라 그래? sxy라고 한다고. 그래서 20분의 60 해갖고 3인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추정 회귀식은 y는 3x 플러스 y 절편 요렇게 생겼다고. 근데 이 추정 회귀식이 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야? 바로 표본 평균을 지난다는 거죠. 표본 평균 20이랑 y의 표본 평균 80이니까 얘가 20, 80을 지난다고. 그래서 x에다가 뭘 넣으면 20을 넣으면 y는 몇이 나와줘야 돼? 80이 나와줘야 된다고. 그래서 20을 넣으면 여기 60이니까 더하기 몇이 있어야 돼? 20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 부분이 뭐야? y절편의 추정량 알파 햇이 됩니다. 그래서 알파 햇은 20, 베타 햇은 3이니까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문제라고. 요런 식으로 우리가 결론만 알고 있으면은 뭐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 결론 부분 반드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3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 20개의 표본을 뽑아서 최소제곱법으로 적합한 단순선형 회귀식은 무엇이냐? 그렇죠. 요 표본으로부터 구한 회귀식, 추정한 회귀식은 무엇이냐라는 문제죠. 그럼 뭘 찾아야 돼? 기울기의 추정량이랑 y절편의 추정량을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기울기의 추정량은 어떻게 구해? sxx분의 sxy로 구한다 했죠. 근데 여기에 주어진 5개의 값을 보니까 요 sx 있어 없어? sx는 시그마 x 마이너스 바 x의 제곱인데 이 값이 없잖아. 그쵸? 앞에 2번 문제에는 바로 이 값이 20입니다. 줬으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 여기 주어진 값으로는 얘가 안 나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변형해서 구하는 거를 이용해서 변형해서 구하는 식을 이용해서 이제 회귀식을 구하란 말이죠. 얘는 요렇게 변형할 수가 있다. 제곱의 합 빼기 n 곱하기 x의 표본 평균의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다고. 그렇죠. 요렇게 해서 변형해서 구하는 식도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럼 제곱의 합이 지금 몇이야? 1200이죠. 빼기 n은 몇이야? 표본 몇 개 뽑았어? 20개. 곱하기 표본 평균 구해야 돼. 근데 전체 x의 합이 지금 몇이야? 20개 다 더하면 100이야. 그럼 100의 표본 평균 구하면 20으로 이 값을 뭐 하면 돼? 나눠주면은 x의 표본 평균 나오겠죠. x의 표본 평균 몇이야? 5라는 거 구할 수 있죠. 20으로 나눠서. 그래서 5의 제곱. 요렇게 돼서 1200 마이너스 20 곱하기 25가 되니까 얘는 몇이야? 20 곱하기 25 하면은 500이기 때문에 계산하면은 700이 나옵니다. 그래서 sxx 값을 여기 주어진 값들을 이용해서 구해본 결과 700이고 그럼 sxy도 구할 수가 있어야죠. 그렇죠? sxy는 어떻게 구해? 시그마 x의 편차와 y의 편차의 곱인데
요것도 간단히 구하는 변형해서 구하는 식을 보면은 x, y 둘이 곱한 거의 합백이 n 곱하기 바 x 곱하기 바 y라고. 자, 그래서 x, y의 합 문제에 주어져 있죠. 6,400이라고. 빼기 n은 20이었고 x의 표본 평균은 아까 5였죠. y의 표본 평균 구하려고 보니까 y의 표본들 다 더한 총합이 1000이래. 근데 지금 표본 개수 20개니까 20으로 나누면은 몇이 나와? 50이 나오죠. 그래서 50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6,400 마이너스 이렇게 곱하면 100이고 이렇게 50을 곱하니까 100이다 50 곱하니까 5000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SXY를 변형식을 이용해서 구해본 결과 1400이더라. 그래서 기울기의 추정량은 2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적합한 추정한 회기식은 Y는 2X 플러스 어쩌고 요렇게 돼 있는데 요 식이 어디 지나야 된다고? X의 표본 평균이랑 Y의 표본 평균을 지나야 된다고. 지금 X의 표본 평균이 몇이야? 5고 Y의 표본 평균이 50이죠. 그래서 5를 집어넣으면 여기 5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더하기 몇이 있어야 돼? 40이 있어줘야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추정한 회기식은 Y 햇은 40 더하기 2X다.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요거를 줬을 때는 요 식을 줬어 이번처럼 그럼 바로 구하면 되고 안 줬어 그러면 요런 변형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푸는가? 요렇게 푸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건 뭐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죠. 그렇죠? 이거 계산하려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고. 근데 우리가 회기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그럼 이 회기식의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 뭐야? 표본 평균을 지나야 된다고. 그렇죠? 표본 평균 구한 x의 표본 평균 5, y의 표본 평균 어디 구했냐? 여기 구했죠. 그렇죠? 5,50을 반드시 이 추정한 회기식은 뭐 해야 돼? 지나야 됩니다. 이걸 지날 때가 y절편의 추정량이기 때문에 이 추정된 회기식은 반드시 5,50을 지나야 돼. 대입해. 그럼 거꾸로 지나야 되니까. 4번에다 넣어봐. x에다 5 넣어봐. 50 나와? 안 나오잖아. 25가 나오잖아. 안 되죠. 여기 넣으면은 45니까 안 되죠. 여기다 넣어봐. 10 더하기 20 하면 30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죠. 5 넣어봐. 50 나오네. 1번만 가능하잖아. 요렇게 얘를 반드시 지나야 된다는 조건을 걸어주면은 1번밖에 안 되니까 1번입니다 하고 찾아줄 수가 있죠. 근데 물론 당연히 보기 중에서 5,50을 지나는 놈이 2개일 수도 있어. 그렇죠? 기울기가 좀 달라갖고 2개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여기에 y 햇은 45 더하기 x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얘도 대입하면 5,50 지나잖아.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진짜 이제 기울기를 구해야죠.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근데 기울기를 구하는 게 조금 오래 걸리니까 기울기를 구하기 전에 먼저 뭘 해보라고? 먼저 요 표본 평균을 지났는지부터 일단 먼저 검증을 해보라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지나는 게 한 개밖에 없다. 그럼 걔가 정답이고 2개면 그때 기울기를 구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4번 베타 제로의 추정값 A, 기울기의 추정값 B라고 하면 A, B를 구해봐라. 결국 뭐야 얘도? 추정 회기식을 찾아보라는 문제죠. 그렇죠? Y 햇은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일 때 요 기울기와 y절편의 요 회기계수의 추정량 찾아보라는 문제죠. 그렇죠? 앞에 2번은 어때? 2번은 sxx랑 sxy 알려줬다고. 3번은 조금 더 불친절해졌지만 그래도 제곱합이나 xy의 합은 알려줬다고. 근데 요 4번은 어때? 요 23년 7급은 아예 그냥 원자료만 알려주죠. 표본을 뽑았더니 1,2, 2,3 뭐 요렇게 나왔다는 거잖아. 이렇게 5개가 나왔다. 요 5개를 이용해서 구해보라. 요런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뭐해? 점점 더 문제가 더 불친절해지고 좀 더 어려워진다고. 그렇죠? 요걸 이용해서 이 값들을 진짜 찾아낸 다음에 그렇죠? 찾아낸 다음에 내가 요 회기 개수들의 추정량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워진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내가 또 뭐라 그랬어? 기본적으로 요 추정 회기식은 무조건 뭘 지나야 돼? x의 표본 평균, y의 표본 평균을 지나야 된다고. 그럼 요 5개를 이용해서 표본 평균은 내가 뭐 할 수가 있어? 구할 수가 있죠. 1, 2, 3, 4, 5의 평균이니까 x의 표본 평균은 3이고 2, 3, 5, 6, 9의 평균이니까 5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9니까 16 더하기 9니까 25니까 그거 5로 나누니까 y의 표본 평균은 5가 됩니다. 그래서 3,5를 요 추정한 회기식은 반드시 뭐 해야 돼? 지나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 1번을 이용해서 회기식 만들면은 10분의 1 더하기
이제 10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7x는 y의 추정값이다. 자,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얘가 뭐해? y절편의 추정량이고 얘가 기울기의 추정량이니까 요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가 3을 넣어봐. 10분의 1 빼기 10분의 마이너스 51을 하는데, 그쵸? 그럼 5 나오겠어? 절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1번 안 된다는 거야. 요런 식으로 찾아주면 된다는 거야. 2번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17x는 y 해시입니다. 자, 요런 식으로 회기식 만들어진다는 소리죠. 3을 넣어봐 여기다가. 그쵸? 그럼 10분의 51이잖아. 거기에 10분의 1 더했어. 오히려. 그쵸? 그럼 10분의 52가 되잖아. 그럼 얘는 5는 아니잖아. 그쵸? y의 표본평균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2번도 안 된다는 거죠. 3번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야. 그럼 여기다 3을 넣으면은 더 마이너스에 또 마이너스하니까 절대 플러스 5는 뭐 하겠어? 절대 안 나오겠죠. 그래서 3번도 안 되죠. 그래서 4번 해보면은 4번은 어떻게 돼 있어 지금? 마이너스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17x니까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은 10분의 51 빼기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50이니까 5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나오는 놈 누구밖에 없어? 4번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이다. 자, 요렇게 푸시면 된다고. 추정 회기식 찾아보라는 문제는 뭐예요? 일단 우선 표본 평균 지나는지부터 먼저 뭐 하라고? 먼저 체크해 주시라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밖에 없으면은 걔가 정답이다. 라는 말씀 앞에서 3번 마지막에 드렸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풀면은 이렇게 원자료가 나오더라도 SXX, XXY, X제곱의 합, XY 합 굳이 이거 구하지 않더라도 풀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원래도 이렇게 풀라고 낸 문제입니다. 요걸 지났는지 너 알고 있냐? 너 진짜 이렇게 해서 구하면은 시험 시간 안에 절대 못 풀 건데 너 이런 데도 풀 거야? 이걸 지났는지 알아야지 좀 빨리 풀 수 있는데 라는 문제였습니다. 되죠?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딱 자료만 보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1일 때 2, 2일 때 3, 3일 때 5, 4일 때 6, 5일 때 9잖아. X 증가하니까 Y도 뭐해? 증가하죠. 그렇죠? X도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고. 그러면은 기울기는 무조건 뭐야? 무조건 플러스라고. 그렇죠? X가 증가하는데 Y가 감소해야지 기울기가 마이너스죠. X가 증가하는데 Y도 증가하잖아. 그럼 기울기는 무조건 플러스니까 1번이랑 3번은 절대 정답이 아니구나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네 둘이 플러스고 Y절편이 다르잖아. 그럼 당연히 표본평균점 대입하면 서로 다른 값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의 값을 우리가 정해서 답을 찍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요렇게 푸는 거다. 회기계수의 추정량 문제는. 네, 최소제곱법으로 적합한 단순선형 회기식은 표본평균 뭐 있어? 알려줬죠. 2,3. 요 추정한 회기식이 2,3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지나야 된다고. 그럼 넣어봐. 1번. 2인의 4 빼기 1, 3 나오네. 오케이. 1번은 지나네. 2번. x에다 2 넣으면 0 나오죠. 그럼 2,3 안 지나네. 2 넣어봐. 4 빼기 4는 0 안 지나죠. 2 넣어봐. 마이너스 4 더하기 2는 마이너스 2잖아. 2,3 안 나오네. 정답 몇 번? 1번. 끝. 되시죠? 이렇게 풀면 된다고. 그렇죠. 물론 요 값을 줬으니까 또 뭐 상관계수, 얘 R은 상관계수인데 상관계수 줬으니까 막 얘네들을 이용해서 물론 당연히 베타1의 추정량, 기울기의 추정량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뭐 우리가 뒤에서 배울 겁니다. 식변환할 때 배울 건데 굳이 모르더라도 요 부분 없더라도 요 표본 평균 점을 지나야 됩니다만 이용하면은 결국 뭐 할 수 있어? 정답 골라낼 수가 있다고. 그렇죠? 요렇게부터 일단 먼저 푸는 거다라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6번은 각 추정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죠. 근데 요 회기 모형을 봐봐. 요 부분이 뭐야? X가 아니죠. X가 아니고 X에서 자기들의 표본 평균 뺀 편차로 돼 있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기 분석을 하려면은 xi 빼기 바 x 값을 t로 치환해서 y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t 더하기 5차 항이다로 바꿔놓고 풀어야 됩니다. 얘도 1차, 얘도 1차로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어야지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야? 단순선형 회귀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바꿔놓고 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구한 각각의 추정량들은 원래 모 회기계수, 모집단에 있는 회기계수의 불편 추정량이니 그건 맞죠. 그렇죠. 요 정도는 외우라고 했죠. 그렇죠. 회기계수의 추정량들은 원래 모집단에 있는 회기계수들의 불편 추정량이다. 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는 기억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1, 2번이 맞는 거 찾는 건 쉽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3, 4번을 찾아야 되는데
자, 4번부터 찾으면은 내가 기울기의 추정량의 분산을 외웠어. 이렇게 됩니다. SXX분의 시그마 제곱 요렇게 돼. 근데 지금은 X가 아니라 뭘로 했어? T로 했으니까 여기가 STT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다시 쓰면은 요 STT가 뭐냐? 시그마 T 마이너스 T의 평균의 제곱 요 소리잖아. 그래서 T의 평균을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 X 빼기 바X의 평균 구하라는 소리잖아. 그럼 얘는 X들의 평균 빼기 표본 평균의 평균인데 표본 평균은 어떤 고정된 뭐야? 상수값이죠. 그 상수값 예를 들어 2의 평균 구하 그래. 그럼 2잖아 그냥. 그렇죠. 표본에서는 그냥 평균 기대값 구할 때는 그냥 얘가 앞으로 튀어나오죠. 그다음에 x들 내가 뽑은 표본들의 뭘 구하라고? 평균 구하라고. 그럼 그게 바로 뭐야? 표본 평균이고 얘도 그냥 그대로 뭐해? 표본 평균으로 튀어나오니까 이 값은 뭐가 돼? 0이 되죠. t의 표본 평균, t의 평균 구하면은 편차들의 평균 구하면 몇이라고? 0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0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쓰면은 분자는 시그마 제곱이고 분모를 다시 쓰면은 요 t를 다시 얘로 적어주면은 시그마 xi 마이너스 바x의 제곱 요렇게 되겠죠. 여기가 0이니까 없어지니까. 그러면은 4번 맞아 틀려? 맞다고. 4번도 맞다고. 그럼 정답 몇 번이야? 3번이 되는 문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21년 7급은 각 추정된 회귀 개수들의 그렇죠. 분포, 평균과 분산이 뭔지를 또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암기하는 걸 넘어서 요렇게 치환한 경우에는 어떻게 달라질까까지도 응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매우 매우 어려운 문제다. C급이다라고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정도까지 풀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에 의문이 있긴 하다. 그렇죠. 근데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뭐 공부는 해주셔야죠. 자, 그래서 왜 정답이 3번인지 살펴보면은 y절편 추정량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 곱하기 n분의 1 더하기 sx분의 시그마 제곱이 아니죠. 그렇죠. 여기 시그마 제곱이 아니라 뭐지? 여기가 맞다. 표본 평균의 제곱이죠. 그렇죠. 요렇게 된다고. 자, 근데 지금은 x가 아니라 내가 뭘로 분석한 거야? 지금 t로 놓고 분석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다 x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 t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아까 t의 평균이 몇이라고 그랬어? 편차의 평균은 0이라고. 그럼 0에 제곱하면 이 부분이 0이니까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렇게 되겠죠. 근데 뒤에 이런 구구절절한 부분이 붙냐라고 물어봤으니까 틀렸죠. 정답이 그래서 몇 번이다? 3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식을 외우고도 요렇게 바꿨을 때 어떻게 되는지까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문제고 요런 문제 뭐 잘 나오진 않지만 7급에서 이제 난이도를 조정할 때는 당연히 요런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만 요 문제 이런 식으로 푸는 거구나 하고 한번 익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7번 문제 요 값의 실내 구간 길이가 최소가 되는 x 찾으래. 그쵸? 얘의 실내 구간 구하는 공식은 너무너무 어렵다고. 그쵸? Y의 평균의 실내 구간 구하는 공식도 X가 고정돼 있을 때. 그쵸? 이거 조건부 평균인데. 이 조건부 평균 값의 실내 구간 구하는 공식은 매우 매우 어려운데 최소는 보통 웬만하면은 언제 되는 거야? 평균일 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부터 많은 통계학에 나오는 문제들 풀어봤지만 평균은 언제 돼? 평균이 아니군요. 최소는 언제 돼? 평균일 때 되죠. 또 비율이 나왔을 때는 뭐 최대가 언제 돼? P는 2분의 1일 때 되잖아. 그렇죠? 이런 경우가 특수한 경우라고. 그래서 요 문제는 다시 보면 뭐야? X의 표본 평균은 이라고 문제를 다시 읽고 그냥 푸시면 된다고. 표본 평균일 때 최소가 됩니다. 그렇죠? 표본 평균에 가까울수록 실내 구간 길이 오차, 한계 표준 오차 얘네들이 최소가 됩니다. 정도만 그냥 외워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문제를 풀기 위해서 누구만 7급 준비하시는 분들만 그 정도만 외워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다시 얘의 표본 평균을 구하려고 봤더니 추정된 회귀식이 y는 1 플러스 3분의 1 x입니다. 알려줬고 이 추정된 회귀 값들을 그렇죠. 추정된 y 값들을 다 표본에 대해서 다시 값들을 계산해서 다 더해주면 70이 나온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면 이것도 알아야 돼. 추정된 y 값들을 다 더하나 그냥 표본에서 나온 y 값들을 다 더하나 같다라는 걸
그쵸. 같다라는 걸 아마 뒤에서 뭐 증명하거나 아니면 설명드리는 때가 있는데 둘이 같다라는 걸 알아야지 또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둘이 같다.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걸 안 상태로 한번 푼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본에 나온 y 값들을 다 더하면 70이래. 그 y의 평균은 몇이야? 지금 표본의 개수가 10개니까 10으로 나누니까 7이 되죠. y의 표본 평균이 7이야. x의 표본 평균을 대입하면은 요 회기식에서 뭐가 나와야 돼? y의 표본 평균이 나와야 되는데 y의 표본 평균 값이 몇이야? 7이죠. 그럼 x의 표본 평균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죠. 이렇게 넘기면은 6이고 3을 곱해주면은 18이죠. 그래서 x의 표본 평균이 18일 때 y의 표본 평균 7이 나오기 때문에 x의 표본 평균은 하고 구하는 문제였으니까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문제입니다. 요런 식으로 푼다는 거 7급 준비하시는 분들만 알면 된다고. 실내 구간 길이 최소 언제 돼? 평균일 때 된다고. 그때 x값 보라니까 x의 표본 평균은 구하는 문제고 지금 회기식 하나 알려줬고 y들의 합 하나 알려줬다고. y의 추정값들의 합은 그냥 표본 y값들의 합이랑 똑같다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최소 제곱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뒤에서 또 나오면 한번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y의 표본 평균을 구하면 7이라는 거 내가 찾아줄 수 있다고. 그럼 여기다 7을 대입하면은 x는 뭐가 나와야 돼? x의 표본 평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의 표본 평균 값 구해주면은 18이라는 거 알 수 있다고. 그렇죠? 요 회기식은 무조건 x의 표본 평균, y의 표본 평균을 지나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거꾸로 대입했다고 생각하면은 x의 표본 평균은 18입니다. 구해서 정답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요 실내 구간 구하는 것까지는 외우시지 말라고. 그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건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외워주시지 말고 최소가 될 때는 표본 평균이다 라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이 결론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기계수에 나온 7문제 다 풀어봤습니다.